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백장군 인사 올립니다. 예.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그 유승준의 음성을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은요, 유승준이 얼마나 그 진짜 가증스럽고 사악한 뱀새끼와 악마새끼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 앞에 음성을 모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같이 판단해 보시죠. 진짜 죄송하고요. 네, 실망시켜 드린 거 죄송합니다. 근데 이 말이 뭐냐면 2002년 2월 2일 얘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공항에서 한 말이거든요. 뭐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 예, 근데 이때만 해도 얘가 그런 거였죠. 지 스스로도 그랬잖아요. 아유, 나는 뭐 미안하다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영상을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또 올려드렸지만은 그냥 이런 말이 진정한 사과의 말일까요? 아니죠. 그냥 형식적인 말이죠. 그냥 이러면은 대한민국 개돼지들은 다 넘어갈 거야 하는 아주 우습게 보는 대한민국 국민을. 예, 이제 또 다음번 샷소리 들어보시죠. 스티브 유의. 어떤 편법을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처해진 어떤 그런 환경을 제가 주어진 대로 극복해 나가야 되고 그것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극복하겠다.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이번 영상에는 안 올라갑니다만 뭐 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도 다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예, 이게 이제 병무청에서 신검받고 한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편법을 쓰지 않겠다. 근데 이게 팬들한테 한 약속입니까? 이게 뉴스 보던데. 아니 뉴스를 팬들만 본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를 받자 3개월 동안 소집을 연기하던 활동 중이던 지난해 11월 이병 통지서를 받자 3개월 동안 소집을 연기하던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해 엿새 만인 1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닷새 만에 당국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신고했습니다. 유 씨의 병역 의무도 이때 자동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하나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23일 날 국적 상실 신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1월 18일 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그런데 23일 날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1월 18일 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2월 2일 날 한국으로 입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국 사람은 잘 모르는, 언론들도 잘 모르는 제가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미국 여권이요, 한국처럼 미국 공무원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일을 처리 안 합니다. 저도 이번이 지금 2021년 현재 5월 달이잖아요. 제가 요번 달이 여권 만료예요. 미국 시민권, 그러니까 미국 그 독수리, 소위 말하는 독수리 여권 만료예요. 그런데 제가 재신청을 했어요. 지금 보내라는 서류 다 보내놓고 언제 올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냥 집에서 just wait 이 말밖에 안 해요. 미국은 우체국을 통해서 여권을 받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저희 어머니가 또 미국 시민권자신데 요번에 신규 신청을 했어요. 처음으로 신규 신청을 했는데 돈도 더럽게 비싸요. 여권 하나 만드는데. 뭐 이번에 160불인가를 내셨어요. 한국 돈으로 한 18만 원 되죠. 여권 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내가 처음 여권 받았고 기다릴 때가 하도 오래돼서 8주를 기다리랍니다. 8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느려요. 미국 행정이.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청해야 돼요. 미국에서 여권 만들려면은 기다리려면 8주씩 걸리니까.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된 게 1월 18일 날 시민권을 땄다고 해도 1월 19일자로 여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거든요. 2월 23일 날 한국 국적 포기한 다음 날 신청을 하면 더 기간이 짧아지고요. 2월 2일까지 불과 열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 19일 날 신청했다고 해도 뭐 2월 2일까지면 뭐 불과 뭐 열흘에다가 3일 한 13일 정도 되잖아요. 2월 2일과 그러면 얘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입국을 못했습니다만 2월 1일 날은 여권을 받았어야 2월 2일자 비행기를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과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월 1일 날 출발해야 한국 가서 2월 2일 날 도착하거든요. 이 시차 때문에. 그러면 얘가 1월 말일 날 받았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미국에서요. 이거는 저 기자들도 한 번도 얘기 안 한 얘기예요. 저만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열흘 만에 1월 19일 날 신청했다 그래도 1월 말일 날 나오면 불과 열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또 일요일 뭐 이런 거 있고. 미국은 비즈니스 데이로 계산하거든요. 얘네들이 열흘 걸린다는 건 일주일에 5일씩 해서 열흘 걸린다는 거예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껴집니다. 근데 10일 동안 거기서 일요일 토요일 빼고 나면 또 막 8일로 줄어들잖아요. 8일 만에 미국에서 여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급행료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8주 걸린다 그랬죠. 그럼 급행료라고 난 급하니까 빨리 좀 내주셔 하면 돈을 따따블로 받아요. 따따블로 받는데 그럼 따따블로 받은 만큼 뭐 2, 3일 만에 오느냐 안 내? 그게 아닙니다. 8주 걸릴 게 4주 걸립니다. 돈을 따따블로 낸 다음에. 근데 얘는 희한하게 어떻게 열흘 만에 여권을 받았냐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 사는 교포들한테 물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제가 지금 여권을 갱신하고 있는데 벌써 보낸 지가 열흘이 넘었어요.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냥 우체부가 갖다 주면 왔나 보다 해야 돼요. 지금 이런 게 미국 여권 시스템이야. 그나마 재발급이 신규 발급보단 빠릅니다. 재발급은 뭐 심사 과정이라는 게 필요 없으니까 심사 과정을 거치거든요. 미국은 여권 발행하는데도. 그러니까 첫 번째 발행일 때는. 그런데 얘는 열흘 만에 받았다. 이거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지금 저 여권 발행하는 뭐 국장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삼촌쯤 되면 모를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갑자기 생기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혹에 의하면 뭐냐? 솔직히 말해서 얘는 그 전에 시민권 받았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국민들만 모를 뿐이지.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는 이유는 국적 상실 신고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저는 분명하게 얘가 1월 18일 날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전에 받았다는 의혹이, 이런 합리적인 의혹이 미국 제도에 의해서 증명되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느 기자도 한 말씀 한 적 없는 이 의혹을 분명히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저 여권 제도가 그래요. 아니 지금이 2021년인데 8주가 걸려요. 2021년이 2002년보다 행정이 나아지면 나아졌지 더 후퇴했겠습니까? 20년 전보다 훨씬 발전한 능력을 가지고도 8주 걸리는 이놈의 나라에서 2002년 당시에 열흘 만에 여권을 받았다? 이거 급행료로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진짜 이거는 한번 기자들이 한번 팩트체크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전에 받았다면 정말 간교한 새끼죠. 근데 그럴 수 있는 100%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은 많은 팬들이 자, 이 영상 또한 2002년 2월 2일 날 입국했을 당시 입국장 통과하기 전에 통과 못했지요. 뭐 기자회견을 연애 지랄 연병하지만 다 이제 대한민국 법무부가 잘해서 쫓아내버릴 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이제 이런 건 전부 핑계지요. 뭐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는 둥 뭐. 그건 이제 지 입장에서 하는 지 말이고요. 입국 금지됐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심정이 어떠세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4. 당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장님의 말씀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방의 의무의 깊이 풍조를 심어줄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 입국 금지시켰습니다. 지금 입국 거부됐 너무나도 지당하신 말씀이죠. 여기에 무슨 좌파, 우파, 중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매국노 새끼한테. 다는 거 봐서는 국내 연예 활동, 가수 활동이 사실상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진짜로 그런 모든 것을 정말 계획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또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이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걸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여권 제도 있죠. 미국에서 여권은 미국에서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흘 걸린다 그러면 한국식 계산의 열흘이 아니에요. 풀로 2주를 보셔야 돼요. 왜? 토요일, 일요일을 빼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만, 그러면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럼 2주잖아요. 그걸 비즈니스 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노는 날이야. 그러면은 또 그 중간에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열흘 만에 여권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미리 짜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2월 18일이 아니고 그 전에 시민권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예를 들어서 얘는 일본으로 갈 당시에 이미 시민권 소유자였던 거예요. 그 뭐 몰래 가서 시민권 선서식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요즘 시민권이란 요즘이란다. 시민권 선서식이라는 게요. 얘는 그 선서식에 지가 안 갔대지만은 이게 시민권 시험을 보죠. 그날로 당일로 선서식을 해요. 다만 몇몇 정말 급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음에 하겠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시민권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은 오후에 세레모니를 하고요. 오후에 시민권 시험 붙은 사람은 다음날 오전에 시민권 세레모니를 합니다. 시민권을 이렇게 무슨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상장 나눠주듯이 뭐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해요. 그리고 뭐 국무장관이 나와서 뭐 미국 시민권자가 된 걸 축하드린다는 등 이런 비디오 같은 거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그 시민권 인터뷰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때 시민권 선서식도 분명히 같은 날 하지 않았나. 왜? 미국에서 열흘 만에 영주권 받는 방법은 없거든요. 뭐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모를까. 미국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편법을 또 안 써요. 참 이상합니다. 예, 이거 정말 제가 처음 드리는, 뭐 어떤 유튜버도 어떤 언론인도 말하지 않은,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서가 된다면, 용서를 또 해주신다면,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라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싶은,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대에 들어가실 생각은 없나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선택을 다시 반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게 나라를 사랑했잖아요. 나중에 뭐 그렇게 뭐 공산당이 어쩌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어쩌고 라고 했는 놈이 지금 뭐라 그래요? 예? 나는 내 생각을 번복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내가 결정한 사항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군대는 죽어도 안 가. 그리고 여기서 얘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니네들이 감히 내 입국을 막어? 내 팬이 얼만데. 내 팬들이 허구한 날 뭐 청와대에 뭐 이렇게 진정서 넣고 하면 니네들 안 주고 못 배겨. 이런 오만과 교만으로 이때는 꽉 차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제 말씀에,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 거예요. 뭐 내 입국을 막아? 딱 6개월 아니면 들어와. 내 팬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대갈통 속에 있었던 거죠. 참,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영상을. 한국 생각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프죠. 제가 요 장면은 뭐냐면은 이제 2002년이 아니고 한 해 지나서 2003년, 바로 요 인터뷰가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오늘의. 2003년 그 주영훈인가? 주영훈이 아니고 누구죠? 그 SBS 앵커가 미국까지 찾아갔다네요. 이 인간 쓰레기를 만나기 위해서. 그때 얘 인터뷰 내용인데, 이 인터뷰에서 과연 이 스티브 조유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가 확연하게 밝혀지는 최대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조국을 찾지 못한다는 게 가장 가슴이 아프죠. 다시 들어가다가 계란을 맞거나 돌을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럴 다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런 국민들의 질타나 그런 것이 만약에 저한테 오게 된다면 뭐 달게 받아야죠. 지금이라도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들어와서 당당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해라. 그러면 국민들은 유승민으로 받아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해결책이고 좋은 해결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가 바로 이 말이 유승진의 내면과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때려 죽여봐라 내가 군대 가나. 죽어도 나는 군대는 안 가. 돌아가는 길로 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나는 군대 안 가고 복귀할 거야. 왜? 이때가 2003년도니까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에 넘쳤겠습니까? 내 팬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군대는 왜 가? 이미 시민권 받아서 자기 말대로 병역에 소멸됐는데 내가 짱구냐? 왜 가냐? 이제 기회 봐서 슬쩍 다른 연예인들처럼 컴백해야지. 바로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놈의 실체를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2015년 아프리카 방송에 나와서는 무슨 뭐 이제 군대 갈래도 갈 수 없는 나이가 되니까 내일이라 또 보내주신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런 간악한 새끼예요. 이런 영상을 보고도 유승준의 입국을 찬성하는 사람은 정말 그건 사람 새끼인가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죽어도 그러면서 이제 예비 장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제 잠깐 3일 동안 왔다 갔다 그러죠. 참 이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이런 매국노 새끼한테 임시지만 그때 당시에 장인도 아니었어요. 예비 장인이었지. 그리고 예비 장인이고 진짜 장인이고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은 3일은 왜 입국시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매국노한테 뭐 3일 동안 특별한 혜택 줄 일 있습니까?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고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신데 정확한 표현이고 저도 말씀드린 대로 스티브의 입국을 허락하는 거는 대한민국이 주권과 국권과 자존심을 다 버리는 행위라고 제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입국 금지는 그 나라의 주권이지 무슨 뭐 스티브 유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는 게 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IS 테러리스트들한테도 다 줘야 되게요? 그게 인권이라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아이들과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면서 군대에 가고 싶다고 무릎까지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 방송 얘기인데요. 아니 이제 와서 이제 이 새끼는 팔다가 목사 팔고 애비 팔고 또 변호사 팔더니 이제 또 지 새끼들을 파네요. 예, 이 새끼는 지 마누라도 갖다 팔아먹을 놈이에요. 자기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아니 지 새끼들이 한국에 왜 못 와요? 지가 입국금지 됐지 자기 아이들은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꼭 저하고 들어와야 되나요? 아니 지 애미가, 지 헬레비가, 지 헬미가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예? 좀 나이 먹으면 스스로 올 수도 있을 테고 벌써 제 조카들만 해도요 중학생 때부터 한국 미국 스스로 다녔어요. 비행기가 뭐 가다가 어디 섰다 간들 뭐가 예? 비행기가 타고 가는데 나이 어린 거 상관없거든요. 꼭 왜 지가 같이 와야 되나요?
F4 비자를 받기 위한 수작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팔아가지고 뭐 동정여론 만드는 거, 이 뻔한 수작 안 보이세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경복궁 보여주고 싶으면 지 마누라 시켜서, 지 애비 시켜서 보내면 됐잖아요. 돈 많은 애가. 한국에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무리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드린 점, 자, 한국에서 많은 병역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무리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해드린 점 들으셨죠? 근데 요즘 얘가 지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 그러나요? 아니, 대한민국 청년들이 왜 나를 보고 허탈해집니까? 추미애 장관 뭐 아들이 황제 휴가나 조국 장관의 사태를 보면서 허탈해지는 거지. 이때는 이렇게 지가 사과했잖아요. 근데 불과 몇 년 지났다고 지금 이런 개소리를 합니까? 자기 책임을 전부 추미애하고 조국한테 돌리잖아요. 자기 잘못을. 이때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분명히 들으셨죠, 여러분? 이게 이런 놈이에요, 여러분. 뭘 이런 놈한테 뭘 가혹하다 어쩌다. 이게 간사하고 막 사악한, 예?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악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바로 이 스티브 유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이 영혼까지 악마인 놈이에요. 만약 그 시간으로 이번엔 소송을 냈습니다.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비자인 F4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F4 비자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죠. 뭐 결론은 그건데 뭐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대법원은 유 씨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10년 이상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건 비례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정상적인 국민들이 이 판결을 보고 전부 그냥 열을 내고 광분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비례 원칙? 비례 원칙이라는 게 대충 이런 뜻이라 그러더래요. 뭐 죄를 지은 만큼만 벌을 받으면 된다. 그렇죠. 1년형을 때려야 될 사람을 판사가 임의로 10년을 때리면 안 되겠죠. 근데 반대로요. 10년을 받아야 될 사람을 1년을 때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에도 가령 조두순 같은 게 바로 이 법에 그러니까 이런 정서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조두순 같은 애를 이렇게 짧은 형기를 줬느냐. 무기징역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줘야 될 놈을 10년을 때리는 것도 문제. 1년을 때려야 될 사람을 10년을 때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례의 원칙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티브 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키고, 예? 전무후무한 사건을 일으킨 놈을 전대미문의 관점에서 처벌하고 전무후무한 관점에서 처벌을 해야지. 얘 형량이 뭐란 말입니까? 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는 사형으로도 부족한 놈이에요. 이거 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으면 영장 갖고 해외로 토낀 놈 잡히면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그냥 아마 직사당할 거예요. 직사.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런 놈이 지금 숨쉬고 또 열을 내고 지 나름대로 떠들고 있지. 예? 아니 얘한테 형량을 비례의 원칙? 아니 뭘 비교할 게 있어야, 이런 놈이 과거에 있었어야 매국노한테는 이렇게 처벌했다. 뭐 이게 뭐가 있어야 뭐 비례의 원칙이든 뭐 공평이든 뭘 적용할 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번에 전례를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번에 전례를 잘 만들어 놔야 다시는 이런 놈이 안 생기는데 도움이 되지, 법이. 옛날에 유승준은 이렇게 하고도 한국에 들어와서 돈 잘 벌고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던데 이런 판례를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도표가 있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유승준 입국 활동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가 2003년에 반대 74, 찬성 25, 2006년에 반대 58, 찬성 31,
그 다음에 2011년에 반대 65, 찬성 35, 그 다음에 2015년에 찬성 66, 반대 25, 그 다음에 2019년에 반대 69, 찬성 23,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70%에 가까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1명은 대한민국의 입국을 불허하는 거를 찬성하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꾸준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한 20년 가까운 세월을. 그런데 여기에 뭐 찬성이 23%라고 해서 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왜 그 여론조사만 하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난 모르겠다, 관심 없다,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사람도 꼭 여론조사만 하면 그런 무관심층이 한 10%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뭐 인권 따지고 아니면 어떠고 잘난 척하는 놈들 있죠. 그 이정훈 같은 개 빡치는 그 재수 없는 교수라는 놈, 그리고 이제 뭐 유승준 빠돌이 빠순이들, 이제 요게 말하자면 한 20%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 70%가 반대하면 이건 뭐 정부고 법원이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청와대 위에, 제가 말씀드렸죠, 청와대 위에 국민이 있고 대법원 위에 누가 있습니까? 대법원이 최상위 기관인가? 아니죠. 국민이 최상위 기관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법원이 국민의 뜻을 따라야죠. 또 30살이 되고 나서 해외 문이 열린다 할지라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나이가 있고 또 댄스 가수의 생명이 짧은 거를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번복을 했지만 제가 지을 수밖에 없었던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나이 30이 그렇게도 많은 나이입니까 여러분? 지금 뭐 30대 가수 중에서도 댄스 가수들 있더만요. 예? 이게 뭐 핑계죠, 핑계. 나이 30이 무슨 그렇게 많은 나이입니까? 요즘 30살들 젊어 보이는 애들은 25으로 보여요. 예. 실제로 30대 댄스 가수들도 있고요. 이걸 이렇게 변명과 핑계로 일색하잖아요. 예? 일갈하고. 나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자, 결론은 또 하나로 모아지죠. 이런 새끼 이런 내면을 다 보면서도 얘 입국 허가해야 되겠습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유승준과 같은 매국노 특별법을 만들어서 김병주 의원이 발의하신 법이 빨리 통과되게 했으면 좋겠지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도 또 허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또 변호사들은 그 허점을 찾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할 테고요. 스티브 유로부터 의뢰인한테 받은 돈이 있으니까. 또 성공보수라고 해서 성공하면 또 이렇게 목돈을 주고 하잖아요. 이런 큰 사건은. 그럼 성공보수라 또 받기 위해서 얼마나 법의 맹점을 찾겠습니까? 그 유승준의 변론을 맡고 있는 그 로우 컴퍼니에서. 그러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뭐예요? 차라리 매국노법을 만들어서, 차라리 이걸 유승준법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뭐 민식이법, 뭐 김영란법 하듯이 매국노법 하지 말고 매국노 유승준법 해가지고 아주 법에 명명을 해서 유승준과 같은 매국노의 사례는 절대 입국 금지는 물론 국적 취득을 영원히 불가한다. 예. 이런 법을 만드는 건 어떨까 하는 제 마음을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동의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계백장군이었습니다.